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내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 건드려지면 연쇄적인 어떤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해로들이 막 서로 얽혀가 얘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현실에서의 이런 자극들의 이런 게 내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걸로,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여겨지는 거가 되어버렸거든요. 집을 그래 분리하며 분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디자인을 해드리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디자인이고, 이 현재 기반 위에 이번 주 한 주 무슨 요일은 내가 저 공간에 가서 힐링할 거야. 당연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셨죠. 인생 자체가 곤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중에서 누구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이게 내 소유물이다. 내하고 같은 거거다. 그래서 자식의 너무 강한 융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데, 사실 발달 단계에서 이제는 자식들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내 그건데, 내 안에 내가 이걸 분리시킬 만큼 아직 쿠션이 안 만들어져 있을 뿐이죠. 근데 남편과는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식은 발달 단계에서 보면 이제 분리시켜줘야 되는 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나이가 드는 자식들을 내가 통제하거나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쟤들은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표면적으로만 그냥 있는 채 보여줄 뿐이지. 근데 아까 저 왜 따로 어떤 거주 공간을 만들면 그게 잘못된 디자인이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몸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거주 공간이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걸 또 다른 걸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다라는 것은, 여기가 불편할 때마다 나는 계속 여기를 가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내 거주 공간 이거에 대한 멀어짐을 계속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와 같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줄어들고 피로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관계가 이미 융합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러나 있는 작은 어떤 불편함, 작은 어떤 내게 부정적인 이것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은 좋지가 않다. 근데 왜 내가 새로운 이 디자인을 권하느냐 하면, 집이 아니고 내가 자연의 울타리 속에서 이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충전을 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는 온전히 내 자신으로 이제 회복이 돼 가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 왔을 때 나는 여기에 가기 이전과 가고 난 후에 내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한 명 만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대화를 나누기 전에 나는 이 상태였는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좀 영향을 받아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가 또 다른 나로 태어나서 쿠션이 채워진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중요한 건 그 전에 보던 이 존재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전에 소중함이 10이었다면 이 존재의 소중함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그냥 밋밋했던 게 뭔가 감사하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긍정적인 그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향돼서 내 존재를 지금 인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죠,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에너지인데 이제 전략, 선택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전략이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넘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고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어떨 때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느냐 하면, 외로울 때도 에너지 고갈이 돼요. 관계 단절될 때도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신체적인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는 결국은 뭐냐면
특정 분야에 많이 쓰게 될 때 특정 분야는 소외된다는 게 이 에너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이 어떤 생각의 초점이나 감정의 초점이 어디로 가가지고 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특정 부분에 많이 써서 고갈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지금 방전됐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다. 그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체적인 건 뭐냐면 내 몸의 특정 어떤 부분에 뭐 아픔이 있거나 뭔가 또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가 오죠. 또 하나의 그 에너지 고갈이 오는 거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와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계속 주기만 주고 받는 걸 닫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의미나 가치가 떨어지고 그걸 자꾸 차단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에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나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건 편향된 것일 뿐이지 이거 온전한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에너지 충전이에요. 어머님. 에너지 충전. 그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공부도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고 또 관계적인 부분도 기존의 관계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 고갈하는 거였다면 내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수업을 하시는 것도 관계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수업하기 전과 수업한 후에 뭔가 마음이 좀 더 편하고 뭔가 좀 충전되는 느낌이라는 게 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이런 교감 충전하는 거예요. 내가 집 밖에 뭐 산책을 하는 것도 충전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 편향된 걸로 나를 지금 자꾸 정의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기 개념이라거든.